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 협력 강화가 미국 안보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그레고리 기요 미국 북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며 미국 본토 방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고리 기요 미국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 사령관은 13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본토 방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위협들을 언급했습니다. 기요 사령관은 미 본토 방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트렌드 중 첫 번째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협력 심화 움직임을 꼽으면서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First is the growing cooperation between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Iran to challenge the United States. While their cooperation does not approach the level of complete integration demonstrated by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ir transfer of weapons, military technology, and basing access is cause for significant concern. 기요 사령관은 또 이날 서면 보고에서도 미국과 4대 주요 저국 중 한국과의 직접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은 모두 미국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려 하지만 서방의 쇠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미국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키워 위기 상황에서 오판을 초래할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요 사령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 비확산 체제를 무시하고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10월 처음 시험 발사한 최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9형은 고체 연료 설계로 발사 준비 시간을 단축시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으로 북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단계에서 양산 및 실전 배치 단계로 전환하길 열망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는 북한의 미사일 재고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미국 미사일 방어 역량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군 파병 문제도 언급하면서 이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며 러시아가 북한의 고도화된 전략무기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을 대가로 제공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요 사령관은 김정은이 평화적 통일을 국가 목표에서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국제 무대에서 점점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에서 70년 이상의 불안한 정전 상태 후 새로운 충돌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국 등 영내 동맹국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러시아를 돕는 북한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인도 태평양 파트너들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at's why a lot of my first phone calls as Secretary of Defense were to Pacific allies, to Australia, to Japan, to South Korea, to the Philippines, and others, and will continue.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에서의 나토 동맹이 중요하듯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실을 이해하는 인태 영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 미국 혼자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대응할 계획도 없다며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투자가 억지력 강화에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 also makes sense comparatively and geographically for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allies in the Pacific, like Japan and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and Australia and others, to also invest in allies and partners and capabilities in the Pacific to project power there in service of deterrence. 헤그세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공산국가인 중국은 모든 곳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국방장관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위터 사무총장은 종전을 위한 협상이 서방의 강력한 입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며 특히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 등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navigate those talks in a way that the outcome is such that it is clear to the whole world that there is a strong deal, that also the Indo-Pacific countries like China, but also a country like North Korea and even in the Middle East, Iran, know that it is the West which is prevailing. 위터 사무총장은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으로 인해 두 지역 간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측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12일 상원에 보낸 인준안에서 조지아주 출신 앨리슨 후커를 국무부 정무차관에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커 정무차관 지명자는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내며 2018년과 2019년 미국 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했고 국무부 정보조사국에 14년간 몸담으며 북한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지명에 대해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분석관은 13일 BOA에 국무부 정무차관은 세계적인 역할을 맡으며 고위급이라면서 그녀의 임명을 주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준비 태세를 알리는 신호로 보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다만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돼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김정은과 마주 앉는다면 후커 지명자의 대북 전문성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도 13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후커는 분명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접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당국자가 미국의 사이버 취약점을 악용하고 있는 주체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캐서린 피셔 정보혁신국장은 최근 한 회의에서 미국 내 기관 및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수준 미달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연계 해커들이 사이버 보안에 취약한 미국 내 기관이나 기업들에게 랜섬웨어 공격을 가한 이후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고 협박해 자금을 탈취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탈취한 자금을 이용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연구계획국은 미군에서 응용할 수 있는 최첨단 국방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개발기관으로 지난 2023년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직접 방문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화해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지군의 이산가족 면회소를 철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인도주의적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 정부는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면회소 철거 동향은 지난해 연말부터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최근 면회소 본관 꼭대기층의 전망대와 건물 외벽 타일을 뜯어내는 작업과 부속 건물 벽체 철거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지난 2003년 11월 제5차 남북 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8월 착공돼 총 550억 원, 미화 약 380만 달러가 투입돼 지난 2008년 7월 완공됐습니다.
이후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 씨의 피격 사건 등으로 1년여간 사용이 중단됐다가 2009년 9월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단체 상봉 행사가 처음 가동됐으며 이후 2018년 8월까지 총 5차례 이산가족 상봉에 사용됐다가 2018년 이후로는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관광시설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 이산가족 면회소까지 철거하는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조치라면서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차단하는 데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이제 남한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도 사실은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인데 더 이상 이제 이산가족 부분까지도 이제 다 정리하고 제갈 길을 가겠다는 거겠죠.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해 국제 민간 항공기구를 통해 남북 항공 관제망 직통 전화를 올해부터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남북 간 항공 관제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채널을 끊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는 것인데 통일부는 해당 기구와 협력해 직통전화 유지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현재 직통전화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항공 관제망은 개통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도 단절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면서 북한의 이런 시도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 차원이라고 진단하면서 북한이 완전 차단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항공 관련된 통신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그다음에 이게 남북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제적인 항공 운항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결국 이카오를 통한 문제 제기에 북한도 더 이상의 추가적인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간 항공기 왕래가 없어 관제망 차단 여부가 별 의미가 없는데도 북한이 이런 조치를 시도한 것은 남북 연결도로 폭발, 장벽 설치 등과 함께 한국과의 관계 단절 의지를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남북화의 상징이자 이산가족의 염원이 담긴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에 나선 데 대해 유엔이 긴장 완화와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실은 13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해 사무총장은 한반도 정세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사무총장은 지속적으로 긴장 완화와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 및 대화 재개를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노력만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미 한인 이산가족인 전선복 씨는 이날 VOA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원치 않는 것 같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고 이차희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사무총장도 북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가족, 북한 인권단체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 개막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 결의안 주요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이후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2023년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가족,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북한 인권단체들은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사상 처음으로 호주와 공동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한국도 유럽연합과 일본 또는 호주가 준비한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요 제안국이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8월 이후 공석인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면서 여러 국내외 회의와 행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권위와 전문성을 갖고 한국 정부의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들과 훌륭한 대화를 했다면서 끔찍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전쟁의 종식을 원하고 있으며 그와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휴전을 이루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고 종전을 위한 러시아와의 대화 개시를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측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평화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종전 및 평화 협상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협상은 러시아와 미국 간 양자 대화로 진행되는 것은 푸틴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인 만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예정대로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할 것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서명된 휴전 합의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맞춰 포로 교환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가 주택 건설 자재 및 의료 장비, 연료, 구호 물품의 가자 반입을 허용하라는 요구를 이스라엘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휴전 합의 이행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중재국들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지난 10일 이스라엘 측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15일로 계획됐던 인질 석방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13일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가 자국 정찰기에 대해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며 항의했습니다. 리차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이날 호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1일 남중국해 공역에서 감시 및 순찰 업무를 수행하던 공군 해상 초계기에 중국젠 16 전투기가 30m까지 접근해 섬광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선언했던 행동으로 어제와 오늘 중국 정부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고의적으로 침입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측의 퇴거 조치는 합법적이고 전문적이라며 중국은 호주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국들과 잇따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16년 판결을 통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들인 혼다와 닛산의 합병이 무산됐습니다. 혼다와 닛산은 13일 각각 성명을 통해 닛산을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혼다의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한 끝에 두 회사는 변동성이 증대하는 자동차 시장에서의 의사결정 및 경영 조치의 실행 속도를 우선하기 위해 합병 협상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당초 전기자동차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재정 부담을 분담하는 비용 절감을 통해 미국 테슬라와 중국 비야디 등 전기차 제조사들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병을 추진해왔으며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세계 3위 규모의 자동차 업체로 거듭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두 회사가 2026년 8월까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식으로 합병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발표됐으며 양측은 제휴사인 미쓰비시와 함께 전기자동차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